지금 비트코인 상승 보면서 이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와, 이제 진짜 방향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하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는 딱 한 자리를 먼저 봐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2018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상승 채널의 하단선입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이 큰 채널들을 타고 올라오면서 상승장을 만들어낸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이 쭉 이어져서 하단선을 돌파해낸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이 자리는 지금 채널 하단 바로 위에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즉 차트적인 기준으로도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지금 시장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거대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재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분기점을 더욱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점심부터 갑작스럽게 큰 상승이 등장했기 때문에 와, 이제 비트코인 진짜 상승장 가나보다라는 생각 드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자리를 넘어서주지 못했고, 그런데 이 자리에는 강력한 저항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어디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대응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자, 일단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제 5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71.8K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급작스러운 매수세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쌓여 있었던 청산 물량들이 같이 처리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승의 가속이 붙게 되자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74K까지 상승했던 모습 저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자,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기술적으로도 불플래그 패턴을 형성했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그 패턴의 상단선을 딛고 일어난 것은 맞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과 이란이라는 전쟁의 거시적 문제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커지고 있을 뿐 여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열어둔 채 그 하방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저도 예상치 못한 상승이 나온 덕에 이스터디움 통해서 빠르게 대응 안내 드리느라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들 잡아가기 위해 그에 따른 스윙 포지션들 스터디움 통해서 함께 안내 도와드리면서, 어찌되었건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결정적인 자리들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포지션들을 끌고 오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던 자리에서 기회가 줄 때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따라서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이 현물 기준으로 약 4%의 수익을 구독자분들과 챙길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예상과 다른 흐름들이 등장할 때는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는 이에 대한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 따로 운영하면서 이 안에서 일기장처럼 실시간 현황들 함께 공유드리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실시간 현황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모든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 함께 자세히 뜯어보시면, 비트코인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타고 올라오던 상승 채널이 하나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모든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이 채널선들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들을 끊임없이 받아왔었고, 이 채널을 벗어났던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대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이 채널의 하단선을 이탈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탈한 이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들은 결국 비트코인이 이 채널의 하단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K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반등세가 강하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채널의 하단선 올라타지 못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코로나 시절에 처음으로 이 채널을 이탈하게 됐었을 때 이때 당시에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추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채널인 만큼 이 자리에서 저항 강력하게 등장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 결국 비트코인이 이 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들 나왔었다? 1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바닥을 기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 따라서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거시적인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선을 돌파할 만큼의 매수세들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비트코인의 일봉으로 넘어와서 차트 함께 보셨을 때 이 채널 하단선에 어떠한 것들 겹쳐 있는 거 볼 수 있죠? 바로 이 일봉의 일목구름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 하단선이 같이 겹쳐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목구름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자리들에서는 지지나 저항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의 비트코인이 이 거시적인 불확실성을 끼고서 이 자리를 돌파할 만큼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거의 희망 고문에 가까운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왔었던 기관들의 ETF, 이 기관들은 바보라서 지금 돈을 넣은 건가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했었을 때, 이 126K를 달성했을 때 이때 당시가 대략 한 2025년도 10월 6일경이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의 ETF 트래커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2025년도 신고점을 달성하던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ETF에는 순유입률이 굉장히 컸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동안 비트코인이 저점을 다졌던 것이었다, 이제 비트코인의 찐저점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고점 당시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ETF가 들어왔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은 그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ETF들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저점 다지기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 근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뭐죠? 바로 유가의 문제이죠. 이 유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하기 시작하면은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들은 당연스럽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당연스럽게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가 차트 여전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ETF 자금들이 들어왔던 기관들의 의견으로는 뭐 유가가 130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서사가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도 6월달경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차트로 봤었을 때 이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핵심 시설 3군데를 폭파시키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유가가 떨어지게 되자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지금 나온 반등에 우리가 혹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이 유가 자체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 지금의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거시경제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가 자체도 안정을 되찾지 못했는데 지금으로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베팅들을 걸어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반등세 아예 없을 것입니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닌 게, 뭐 이제 오늘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 중간에 작은 이벤트들로 인해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은 이 일목구름대의 스팬2 라인 이 부근인 78.9K까지는 단기 최대 상승분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이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지금의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자리들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비트코인이 현재 강한 유동성들이 깔린 70K까지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부분 58K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하락의 가능성 열어둘 수 있다라는 것들 충분히 고려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이 75.4K를 넘어서는지 아니면 넘어서지 못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승에 혹해서 막 진입하시기보다는 이 자리를 기점으로 먼저 여러분들께서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것들을 체크해 주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대응도 굉장히 심플한 게, 가장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저점과 고점들을 이어서 패러럴 채널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이번 비트코인의 대상승 역시도 이 채널 선들을 기점으로 지지 저항이 일어났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
있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매도 사인들이 나오게 됐죠? 74K를 찍자마자 무섭도록 세력의 매도 사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에 대한 것들 수익하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일 뿐이었다라는 가설에 훨씬 더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그렇게 무너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이 채널 상단선을 뚫고 내려와서 이 채널 안으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0분봉 기준의 일목구름대 상단과 이 채널선이 겹쳐있는 이러한 자리들, 이러한 확실한 자리들에서 지지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채널 상단선까지 단기적인 타점들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승 흐름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 지지받아서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했을 때 진입 타점 잡아보시고, 최대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된다? 주봉 기준의 채널 하단선인 75.4K까지만 바라보고 그 이상의 흐름은 아직까지 힘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신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같은 경우는 영상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에 대한 지지 저항선들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셔서 채널 두 글자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가장 손쉬운 돌파를 위해선 이 일목구름대를 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목구름대를 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끌어내려야만 이 일목구름대가 얇아지는 과정들을 거쳐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대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위해서 눌리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먼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흐름들은 제가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실시간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트들 계속 빠르게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오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